네, 오늘 코스닥 지수 5% 넘게 하락하면서 700선마저 붕괴가 됐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긴급 진단으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장 전망과 함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유망한 중소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 하나증권 스몰캡 팀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닥 지수 5% 넘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반대 매매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코스닥 지수 추가 하락 좀 염두에 둬야 될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지수로 저희 하우스뷰로 보면은 예. 조금 더 하방은 열어놓은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지금은 이제 지수에 대한 좀 바닥이나 이런 거를 좀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일단 지금 전형적인 국면이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예. 이게 전형적인 국면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스텝이 계속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예. 거기에 따라서 또 환율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크로적인 사실 악재는 지금 계속 발발을 하고 있고 예. 저희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라 결국엔 내년도 것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은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지수가 조금이라도 빠졌을 때 좀 더 투매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어서 예.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은 이제 지수에 대한 어떤 바텀을 사실은 좀 설명드리긴 되게 어렵고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오늘 좀 안타깝긴 하지만 개인분들의 사실 매도가 오늘 굉장히 그쵸. 많았죠.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반대 매매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과거 추이를 보면 이제 내일라든지 모레 정도에는 단기적인 저점은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예. 근데 저희는 항상 이제 애널리스트 뷰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아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직업 자체가 이제 바이를 어느 정도 외치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더 예. 희망을 좀 보려고 그쵸.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많이 빠진 업종이나 종목에서도 좀 지금 정도에는 이제 좀 콜을 할 수 있는 업종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개인 매도세가 네. 나왔고 반대로 이제 외국인하고 네, 기관은 맞습니다. 좀 사들였죠. 네. 그럼 이것마저도 조금 희망적인 걸로 봐야 될까요? 일단 사실은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향성이 정해져서 한다라기는 딱히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고 예.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기금이라든지 기타에 대한 방어적인 것도 있지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기관이 사고 있는 게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액티브 펀드랑 이제 패시브랑 이제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지수에 되게 영향을 미치는 펀드는 실질적으로 이제 액티브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모펀드라든지 공격적으로 이제 개별 주식을 담는 펀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패시브 펀드 같은 게 이제 ETF인 거죠. 그러니까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어적인 성격이 좀 더 커요. 그러니까 지수를 올린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낙폭이 컸을 때 시스템적인 매매에 의해서 사실 바텀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분들이 파는 걸 그냥 기관이 그냥 그대로 받아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관의 이런 패시브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액티브적인 게 좀 시장에 나와야 사실 지수가 좀 더 화랑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좀 중소형주 전략 어떻게 짜야 될지 궁금한데 어쨌든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이제 환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강달러 기조 이제 계속 될 거라 보면서 이제 이 고환율 관련해서도 이제 수혜주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과거 추이를 보면 이렇게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간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환율로 인해서 수출 기업에 따른 이익은 되게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주가를 방어하는 측면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환율이 좋아서 기업 이익이 좋아져서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율에 따른 어떤 수혜주를 찾기보다는 저희 팀이나 이제 저의 아이디어는 어쨌든 지금 성장하는 산업은 되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냥 그런 성장하는 산업 내에서 지금 빠졌을 때를 좀 기회로 보는 게 좀 더 사실 더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율에 가장 수혜가 있는 게 의류라든지 해외 수출 기지를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지만 사실 지금 경기에서 보면 소비재들은 또 기관 투자자분들이라든지 딱히 이렇게 메리트가 없는 업종으로 좀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수출적인 그런 환율 모멘텀으로 보시기보다는 그냥 업종으로 성장성 있는 걸 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그 중에서도 업종으로 보신다면은 좀 어떤 쪽을 눈여겨 보시나요? 사실 이렇게 항상 나올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좀 송구스럽기도 한데 사실 이게 되게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로봇이랑 결국엔 2차 전지, 전기차라고 저희는 봐요. 뭐냐면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 예. 기업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즉 실적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주가 모멘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주가 모멘텀이라고 하면 뭐 수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기업 내부 내에 있는 뭐 이런 이벤트들이 있을 텐데 예. 사실 이렇게 지수가 빠졌을 때는 개별 기업의 실적 모멘텀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올해 연말에 출시하는 잼이라고 하는 웨어러블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말에 하는 테슬라의 AI 데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실은 모멘텀이 좀 부각되고 있는 로봇 업종이 저희는 좀 빠졌을 때 좀 기회라고 보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2차 전지랑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원한 성장 테마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특히 그 안에서도 저희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가 워낙 지금 공격적인 캐파 투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기차 향으로 나가는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을 좀 같이 보시는 게 예. 좀 빠졌을 때 주식을 담으실 때 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제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네,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실적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네. 중소형주 조금 봤었을 때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3분기에 따른 실적 하향 컨센서스는 딱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물론 이제 환율 영향도 물론 있겠죠. 있긴 예. 할 텐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성장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 펀더멘탈에 대한 아직 리스크는 그렇게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어졌을 때 의류 업종에 따른 뭐 오더컷이 계속 나온다. 그래서 예. 실적들이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완성 부품이라든지 세트 업체에 대한 오더컷들이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기업 컨센서스 하향이 나타나는데 아직까지 사실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올해 연말까지도 사실 그런 이슈는 딱히 없지 않을까. 이게 물론 단지 이제 리스크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예.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파 투자를 해야죠. 근데 그 캐파 투자에 따른 이제 자본 조달 금리가 올라가면 그런 거에 따른 스케줄을 조금 더 딜레이할 수는 있겠지만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그런 기업 펀더멘탈을 훼손하는 뭐 이슈 같은 건 없는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3분기 넘어서 하반기까지도 좀 이 지켜봐야 할 변수라든지 네. 리스크는 어떻게 있을까요? 사실 뭐 요즘에는 저희보다 개인 투자분들이 더 잘하시는 게 이제 그 이제 연준 일정도 그렇고 네. 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런 매크로적인 거를 어느 해보다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실 매크로적인 이벤트 데이 외에는 어떻게 보면 딱히 뭐 그런 드러난 리스크는 아직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의 이제 3분기 매출 뭐 이런 실적이라든지 4분기라든지 이런 기업에 따른 펀더멘탈은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중소형주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가지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네. 뭐 아까 로봇 네. 추천을 해주셨는데 뭐 어떤 종목인가요? 많은 분들이 뭐 저 말고도 얘기들 하시는 네. 종목인 것 같은데 이제 SPG라고 하는 이제 로봇 감속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SPG의 본업은 물론 이제 모터라든지 다른 거를 만드는 게 이제 본업인 거죠. 근데 예.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기업이 성장하거나 어떤 한 단계 레벨업을 했을 때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을 하고 이걸 시장에 출시를 할 때 저희는 이거를 이제 성장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SPG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제 로봇 향으로 들어가는 이제 핵심 부품을 이제 국산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2년 전쯤이죠. 이제 현대자동차의 향으로 일단 일본의 업체를 대신하는 부품도 납품한 레퍼런스도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도 대기업과 진행하고 있는 이런 뭐 양산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뭐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로봇향 매출이 늘어날 기업이고 예.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그런 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제 펀더멘탈을 안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쵸. 로봇 관련 주들 보면은 대부분이 다 사실은 EPS가 적자인 기업도 많고 예. 어떻게 보면은 PER 자체를 이제 저희가 추정하기 되게 어려운 기업들이 많은데 S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업이 어떻게 보면 좀 되게 탄탄하면서 예. 거기에 따른 이제 로봇향 부품이 애드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투자자분들이 좀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네. 목표가나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사실 로봇 기업들 전체 PER로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과거 히스토리컬 SPG가 받았던 멀티플 대비해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로봇에 따른 그런 모멘텀들이 있어서 예. 저희는 뭐 일단은 내년도 추정치 기준으로 했을 때
충분히 뭐 밸류에이션 15배까지는 받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시가총액 타겟으로 했을 때는 충분히 뭐 4, 5천 원까지는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한번 두 번째 종목도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어떤 거 소개해 주실 건가요? 두 번째는 이제 아모그린텍이라고 하는 업체고, 예. 이제 아모그린텍이라고 하는 업체는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이제 테슬라랑 이제 리비안 향으로 나가는 전기 자동차용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전류 자체를 이제 변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한 번에 센 전류가 갔을 때는 이제 배터리 자체가 이제 발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조절하는 인버터형 부품이라고 이해하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고,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도가 아닌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면은 사실 많이 숫자들이 올라왔던 게 이런 테슬라랑 리비안 향으로 나가는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좀 뭐 잠재적인 좀 투자 포인트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그 아모그린텍이 하고 있는 그 ESS 솔루션 사업부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ESS 솔루션 사업부라고 하면 지금 이 회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전기 기관차 향으로 나가는 ESS 솔루션이에요. 예. 그러니까 동서양으로 길거나 이제 남북으로 긴 나라들 같은 경우에 아직도 석탄이라든지 이런 광물을 옮길 때 디젤 전기 예. 기관차를 하고 있죠. 근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은 환경 오염이 많이 생기다 보고 최근에 ESG 경영 화두가 있기 때문에 그쵸. 이런 전기 기관차, 그러니까 이런 기관차도 전기 기관차 향으로 지금 예. 계속 이제 리노베이션이 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ESS 솔루션을 지금 아모그린텍은 향후 추가 성장 모멘텀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모그린텍도 목표가 네. 어디 정도까지 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가는 이제 리포트 타겟은 저희가 이제 2만 원을 이제 목표 주가로 보고 있고요. 이제 예. 2만 원 목표 주가에 대한 근거는 이제 올해 기준을 실적으로 기준을 했을 때 예. 저희가 이제 과거 히스토리컬 똑같습니다. 아모그린텍이 받았던 과거 히스토리컬 멀티플 정도를 대입을 한 수치고요. 예. 제가 투자자분들께 조금 더 이제 힌트를 사실 드리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9월이 이제 거의 끝나가죠. 그럼 이제 10월, 11월이 되면 사실 이제 내년도 실적에 대한 거를 사실은 땡겨서 또 저희가 실적 추정이나 목표가를 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모그린텍은 저희가 예상한 뭐 타겟으로 한 목표 주가보다 훨씬 더 좀 높게 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이 코스닥 시장 네. 이야기하면서 이제 환율 쪽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해 네. 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내일도 이제 시장 네.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신 네. 투자자분들 많을 텐데 뭐 하반기까지 가면 투자 전략 네. 시장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대응하기가 사실 상당히 되게 힘들죠. 이거는 예. 뭐 어느 누구든 기관처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뭐 지수 레벨을 정해서 뭐 이렇게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저는 적어도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는 업종이나 종목을 적어도 이렇게 좀 스티프하게 좀 줄일 수 있다면 훨씬 더 이렇게 장이 리바운딩이 됐을 때 좀 빠른 수익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확실한 건 시장에서 항상들 얘기하시는 그런 태조 이방원. 예. 그러니까 그게 이게 없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 그쵸. 업종들이 아무래도 성장성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수주라든지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이랑도 어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뭐 로봇이라든지 2차 전지, 전기차는 빠졌을 때 너무 이렇게 좀 속상해하시기보다는 예. 좀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보시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정이 왔을 네. 때 계속해서 매수를 해나가는 전략이 네. 유효하다. 그거는 이제 태조 이방원 쪽도 네.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보시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시장이 어렵기는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태조 이방원 관련주와 말씀하신 이제 2차 전지, 자동차 쪽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두현 하나증권 스몰캡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